안녕하십니까. 세종 FM 정보센터 989 윤진아입니다. 8월 27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종시가 오는 9월 10일 이응패스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이응패스 이용 환불 규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당초 이응패스는 2만 원으로 최대 5만 원까지 다양한 대중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2만 원 미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잔액은 환불과 이월이 불가능했습니다. 시는 기존 방식이 2만 원 미만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초래해 이응패스 이용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라는 궁극적인 목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환불 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응패스 카드 발급 운영사인 신한카드와 이응앱 개발 운영사인 현대자동차와 각각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 2만 원 미만의 사용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2만 원 전액을 환불해주고 이용한 금액만큼만 재결제하는 방식으로 환불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응패스를 구입한 후 15,000원 사용한 경우 사용자가 직접 이응앱에서 환불을 요청하면 2만 원이 우선 전액 환불되고 15,000원의 이용금액이 추후 결제되는 방식입니다. 시는 시민 누구나 쉽게 이응패스를 이용하고 다양한 대중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내달 이응패스가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개선점 발굴과 보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또 개선된 내용은 시 누리집과 SNS 등에 게재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최민호 시장은 이응패스를 사용하는 시민은 무조건 이득이거나 손해가 없는 이용자 친화적인 환불 규정을 신설했다며 앞으로도 이응패스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시민 편의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관내에서 운영 중인 집유업체와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강화된 잔류물질 검사를 진행합니다. 시는 지난 2020년 도입된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에 따라 집유장과 농장에서 채취한 원유를 대상으로 항생제, 살충제 등 잔류물질에 대해 매년 검사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유조 잔류물질 53종 검사는 집유장 저유조에 있는 원유를 제조 가공 공정에 투입하지 않은 채 48시간 이내로 진행되며 연 2회 실시됩니다. 농장 내 원유 냉각기와 집유 차량 보냉 탱크의 원유 대상 잔류물질 72종 검사는 연 4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차규 농가에 방문해 차규 후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하고 원유 안전관리 10대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현장 지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는 국가지정검사와 함께 원유 잔류물질 검사 58건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유 잔류물질 검사 외에도 연간 원유 품질 검사 18,500건, 젖소 유방염 방제 400건, 차규유 위생검사 80건 등 안전한 우유의 생산 공급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 유통되는 유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섭취될 수 있도록 원유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사를 더 꼼꼼히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27일부터 30일까지 관내 공동주택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한 실버 텃밭 만들기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도심 속 텃밭 활동을 통한 건강한 여가 문화 창출과 자연 친화적인 도시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추진됩니다. 사업 대상지는 도렛마을 8단지, 새샘마을 4단지, 도렛마을 7단지, 새나루마을 12단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노인 200여 명에게 배추, 무 등 가을 김장용 채소를 재배할 수 있도록 모종과 씨앗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종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단지 내 소규모 텃밭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새로운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건강한 먹거리와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텃밭에서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해 건강도 챙기고 외식비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가 28일 오후 7시 보람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야외 분수마당에서 복합 문화나눔 8월 공연을 진행합니다.
복컴 문화나눔은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소공연장으로 활용해 취약계층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시범 사업으로 올해는 보람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서 연 4회 공연을 개최합니다. 8월 공연은 세종문화관광재단이 후원하는 문화 향유 활동 지원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며 세종재즈협회 박현민 재즈밴드가 무료로 공연을 선보입니다. 박현민 재즈밴드는 귀에 익은 영화 배경음악과 올드팝 등을 연주해 8월 한여름밤을 감미로운 재즈 선율로 물들일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돗자리 음악회로 관람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각자 돗자리를 지참해 당일 행사장을 방문하면 됩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은 8월 한여름밤의 재즈 콘서트는 수준 높은 음악 공연으로 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을 선물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해 복컴 문화나눔 행사로는 지난 5월 인천시 학산문화원 시각장애인 극단의 희망 5mm 공연, 7월 세종시 교육청 소속 장애인 예술단 어울림 공연과 전문 클래식 연주자들의 나눈 음악회가 진행됐습니다. 세종시가 추석 명절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내달 2일부터 18일까지 17일 동안 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 가능 시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대상지는 조치원읍 세종 전통시장 주변 지역이며 해당 기간 주정차 가능 시간은 기존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으로 확대 허용됩니다. 정확한 구간은 세종 전통시장 올포유에서 시민회관 내거리 220m, 감초당 약국에서 구 효성 세종병원 360m 구간입니다. 단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에 주정차한 차량은 교통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해 강력히 단속합니다. 성은아 교통정책과장은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정차 가능 시간을 확대했다며 이외 지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력하게 시행되는 만큼 추석 명절 기간 중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세종시 진로교육원과 세종창업체험교육센터는 8월 23일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2024년 세종시 청소년 창업경진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청소년 창업경진대회는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한 창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우수한 창업 동아리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청소년 창업 경진대회의 주제는 미래 글로컬 혁신을 이끄는 주인공이 되다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세종시 관내 4개 학교에서 총 6팀 3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으며 각 팀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미래 창업가로서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사업 창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한 서류 심사, 현장 발표, 질의응답 등 세심한 검증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총 6개의 수상작을 심사했습니다. 두루고등학교 소속 창업 동아리 패테이션이 견주와 견종을 고려한 입막의 제작을 주제로 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두루고등학교 창업 동아리 소속 임하성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한 활동이 창의적인 사고 함양에 큰 도움이 됐다며 이번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습니다. 고충환 진로교육원장은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진로교육원은 진로체험실과 창업체험교육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학교 창업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로교육원은 이번 대회 참가팀들이 11월에 열릴 예정인 청소년 창업 전국대회에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도, 자문,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종 FM 정보센터 989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